안녕하세요. 이용규입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던 게 뭐 홍보를 한다, 뭐 찌라시를 뿌린다, 전단지를 돌린다, 현수막을 건다, 또는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케팅 중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매출도 오르고 좋은 현상을 갖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매출을 좀 많이 올리고 싶어요. 마케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매출이 많이 오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게 매출이 오르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매출이 너무 많이 오르면 힘든 경우도 있어요. 힘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는 매출이 올라서 힘들어도 되니까 매출만 올랐으면 좋겠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음식을 200인분을 팔아야 되는데 주문이 500인분이 들어왔어요. 또는 떡집을 하는데 떡을 나는 200kg만큼 할 수 있는데 1톤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거죠. 며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몸져 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또는 세 사람이 뭐 10사람을 이렇게 불러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입소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소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은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은 내가 가게를 왔는데 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소문은 다른 사람한테 알릴 때 몇 명한테 알릴까요? 마케팅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럼 몇 명한테 알릴까요? 5명한테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 한 사람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러면 5명한테 홍보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가게를 갔더니 정말 맛있어 라고 해서 5명에게 홍보를 하고 그 5명이 또 맛있으면 좋은 경험을 하면 또 5명. 그러면 25명한테 홍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퍼져서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는 나쁜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인데 이 나쁜 소문은 몇 명한테 전파가 될까요? 내가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어.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뭐 반창고가 나왔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소문은 몇 명한테 전파가 될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몇 명한테 이게 전파가 되냐면 49명에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만큼 입소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라고 하는 부분,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인은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0g만큼의 고기를 제공을 하는 건데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200g이나 또는 500g처럼 이렇게 더 푸짐하게 나가는 형식으로 모양이 비춰지면 실제 와서 봤을 때 실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너무 과장돼가 나가거나 너무 축소돼서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둘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내가 서비스하는 부분을 그대로 100g이면 100g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와서 확인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소문을 해서 또는 마케팅을 해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내가 준비한 거는 100인분을 준비를 했어요. 10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 손님은 150명이 왔어요. 또는 뭐 120명이 왔을 수도 있죠. 120명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10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곰탕이야.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은 100인분이 120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조금 물을 섞어서 아니면 다른 재료를 넣어서 120분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100인분만을 딱 만드는 것을 팔고 우리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됐어요. 이제 종료합니다. 마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그렇죠. 100인분 준비했으면 100인분 다 팔았으면 마감하는 게 좋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세요. 다들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조금씩 다른데 조금씩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인분의 양만큼 준비해서 풍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줄이고 주거나 또는 섞어가지고 좀 양을 같이 맞췄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나서 맛이 잘 모르겠네 또는 맛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가게를 가지 않습니다. 내 가게를 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준비한 것을 다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못 먹은 사람 20명이든 50명이든 못 먹었으면 만약에 100인분에서 마감 이렇게 했으면 못 먹은 사람은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어요. 욕은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맛이 없었어 라고 경험한 사람은 다음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우선 내가 준비한 역량과 내가 팔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마케팅을 했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자, 입소문을 펼치려면 네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네 가지 법칙의 첫 번째가 실용적 가치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투쟁의 법칙, 세 번째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 네 번째가 감동적 경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칙만 우선 아셔도 입소문을 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법칙은 그냥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용적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가격, 두 번째 품질, 뭐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합쳐서 가성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투쟁의 법칙. 이 투쟁의 법칙은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최고야. 뭐 내가 장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다 모자를 쓰고 다녀요. 빨간 모자를. 그럼 나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막 스카프를 다 하고 다녀요. 나도 저 스카프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어느 가게에 줄을 많이 서 있어. 그러면 나도 서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이런 것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근데 감동적 경험의 법칙은 정말 감동을 느껴야 돼요. 이 감동을 느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곳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엄청 많이 서 있죠.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배추입니다. 이쪽에도 과일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백화점입니다. 자, 이 백화점이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예전에 배추 농사가 안 돼가지고 배추값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추값이 보통 한 100원, 200원 막 이렇게 할 때 배추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배추값 하나가 배추 한 통이 2,000원, 도매로 2,000원 할 때였어요. 다들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김장하는데 부담스럽죠. 배추값이 오르니까 다른 소비가 줄은 거예요. 백화점의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배추를 팔자. 원래는 백화점이 배추를 안 팔죠.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백화점이 어떻게 했냐면 배추 판매를 홍보를 했어요. 배추 판매. 홍보를 하고 가격은 500원. 자,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를 500원에 판대요. 도매로 사도 2,000원인데 그것을 500원에 판다고 홍보를 한 겁니다.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 가면 5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죠. 와, 백화점에서 배추를 500원에 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추를 500원에 팔면 한 사람이 다 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얘네도 마케팅이니까. 1인당 2통. 자, 1인당 2통 하니까 어떤 파괴적인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윗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2통을 살 수 있으니까 배추값을 좀 아껴보자 라고 해가지고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용적 가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인당 2통을 사는데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트를 다 끌고 있죠. 이렇게 카트를. 자, 이렇게 끌고 다녀요.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배추 2통을 담으면 여기 조금 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카트에 있는 빈 공간이 너무 허전하죠. 허전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자, 이곳에 이제 물건을 채워서 이 허전한 마음을 이 물건을 채우는데 누구 물건으로 채울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백화점에서는 1,500원의 손해를 봤어요. 1,500원의 손해 플러스 곱하기 2. 2통씩이니까 3,000원에 1인당 3,000원의 마케팅비를 쓴 거죠. 빈 공간에 이제 물건을 담는데 뭐를 담았을까요? 뭘 샀을까요? 자, 누구 걸 샀을까요? 본인 거. 본인이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거. 남편 거는 안 사고 본인 거와 자녀 거는 사는데 남편 거는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매출 추이를 봤더니 남성 용품은 안 팔렸고 여성 용품 많이 팔리고 아이들 용품도 많이 팔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용적인 가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력이 있어요. 이 전파력을 자극을 해야 돼요. 웬만한 거 가지고 전파가 되지는 않아요. 어디가 맛있대? 그래. 그 끝이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쌌는데 75%를 할인해 준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대거 마케팅의 효과 중에 실용적 가치의 법칙이 딱 자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추 장사로 대박이 난 백화점이고요. 여기에 네트워크 DNA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DNA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둘 이상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해줌으로 인해서 소속감이라는 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리에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자라는 게 네트워크 DNA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네트워크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인도 조금 해줘서는 되지 않고 충분히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도의 가격 폭의 하락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이때가 김장철이니까 가능했지 만약에 김장철이 아니라 봄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효과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할인도 커야 되고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네트워크 DNA가 발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파가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실용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옥수수가 있어요. 자, 옥수수가 있는데 좋아하죠.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 옥수수를 삶는데 자, 옥수수 삶을 때 그럴 때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이 물만 넣고 끓이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다 뭐 뉴슈가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서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하면 한두 개 삶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 삶죠. 그래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옥수수를 이렇게 삶는 것을
3분의 옥수수를 삶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파가 되겠죠. 빨리 3분 안에 삶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삶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손녀가 다른 곳에 갔는데 옥수수를 어떻게 삶아 먹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옥수수를 사서 옥수수 껍질을 벗기지 말고 이 옥수수를 가져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냥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하나에 3분에서 4분. 그리고 지금 큰 거를 2개를 넣었으니까 이제 8분 이렇게 하고 돌립니다. 자, 그럼 뜨거우니까 옥수수를 장갑을 끼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벗길 때 사실 옥수수 수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힘든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끝에 대에 있는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양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면 수염이 하나도 안 걸리고 쏙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옥수수 껍질에 있는 당분까지 스며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형태의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봐도 굉장히 맛있는 옥수수를 그때그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옥수수를 먹는 것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옥수수 파는 가게라고 하면 이렇게 옥수수를 삶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사람들한테 실용적이구나 라고 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쟁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쟁의 법칙은, 자, 이 돈가스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은 무료입니다. 무료. 돈가스 가격이 무료예요. 어떤 조건에 한해서 20분 안에 다 먹으면, 그래서 20분 안에 다 먹으면 무료, 그렇지 않으면 벌금 15,000원. 자, 20분 안에 돈가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가게는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하겠죠. 그런데 이 가게 사장님이 이거를 먹기 힘들게끔 만들었어요. 양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매워요. 양이 많고 맵고. 우선 20분 안에 먹으면 공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전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이면 공짜예요. 근데 10분 안에 먹으면 2번이 공짜예요. 그리고 9분 안에 먹으면 5번이 공짜예요.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이 공짜예요. 그래서 계급을 만드는 거죠. 계급을 만들어서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 공짜가 되는 계급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계급을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세요? 계급 다 익숙하시죠? 익숙해요. 어디서 많이 해요? 게임에서 하죠. 게임에서 계급을 많이 주잖아요. 이런 거가 똑같아요. 음식이 아니라 게임인 거예요. 게임. 그래서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 공짜예요. 그럼 내가 6개월 공짜가 됐어. 그럼 다른 친구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데려가죠. 그럼 너 한번 해봐. 나는 여기에 뭐 포스타야. 너는 일반 평민이야. 그러니까 넌 한번 먹어봐. 그래서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 공짜래. 한번 해봐. 처음 먹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15,000원, 7패 시 15,0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하잖아요. 혼자 가서 열심히 먹어가지고 다시 5분 안에 먹은 6개월 공짜를 획득을 해서 다른 친구 또 데려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쟁을 시켜서 내가 돈가스에서 제일 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 가게는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온정 돈가스, 디진다 돈가스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매운맛 사랑을 넘어 중독된 화성인.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극한의 매운맛을 찾아 도전해보자. 그래서 준비했다. 마지막 도전 음식은 죽음의 돈가스. 과연 마지막 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입은 맵고 얼굴도 화끈거리긴 하지만 속은 괜찮아요.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적은 아직 없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보기만 해도 저도 괴로워요. 저도 괴로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것을 왜 먹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나 이런 거 먹었어. 영국 남자 뭐 이런데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몇 명이 봤어요? 290만 명이 봤어요. 여기도 300만 명.
여기는 110만 명.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자, 그러니까 가게가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다. 이게 투쟁의 법칙의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가게는 뭘 투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가게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뼈입니다. 어디 뼈? 턱뼈입니다. 턱뼈를 여기다가 전시를 해 놓은 거죠. 그럼 무슨 턱뼈일까요? 사람의 턱뼈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성형외과에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와, 징그럽죠. 엄청 징그러워요. 이렇게 턱뼈 탑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해외 토픽에. 한국에는 사람 턱뼈를 전시해 놓은 성형외과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해외 토픽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죠. 해외 토픽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면, 야, 강남에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 탑을 쌓아놨대. 라고 전 세계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난 거죠. 기사가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여기 어디야? 여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성형외과에 외국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와서 성형관광이라는 성형관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와서 호텔에 머무르면서 호텔에 있으면서 수술하고 한동안 지내는 거죠. 뭐 한 달 동안도 지내고 2주 동안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관광 수입.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됐어요. 이득. 이 강남구청에서는 이 병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원에게 포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뭘 했냐면 벌금을 내렸습니다. 벌금. 왜 벌금을 내렸을까요? 왜 벌금을 내렸냐면 수술한 사람의 그런 잔해들은 의료 폐기물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한 거죠. 그래서 벌금을 300만 원 맞았어요. 300만 원. 그런데 이 가게는, 이 병원은 이걸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몇 개월씩 예약이 꽉 차 있는 병원입니다. 그만큼 아주 투쟁의 법칙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예쁘죠? 연예인처럼 바뀌는 거죠. 그쵸? 이 병원이 어딘지 알고 싶으시죠? 자, 이렇게 생긴 얼굴이 이런 생긴 얼굴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얼굴로 이렇게 얼굴을 수술을 해서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병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광장시장에 있는 마약김밥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죠.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맛있는 곳인가 봐. 맛있는 곳으로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가고 싶죠. 아니면 나도 먹어보고 싶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줄 서서 먹어봤더니 마약김밥이 정말 마약을 먹는 것만큼, 마약을 안 먹어봤지만 마약만큼의 어떠한 중독성이 있나 보다, 엄청 맛있나 보다 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먹어봤더니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엄청 맛있진 않았어요. 요즘 맛있는 게 워낙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한번 소문나니까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잘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강원도에 가면 항구 옆에 새우튀김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항구 옆에 새우튀김. 이 새우는 다 똑같은 데서 떼어와요. 밀가루도 식용유도 다 똑같은 데서 떼어오죠.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한 집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다른 집은 손님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한 집만 줄 서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 5개 있는 이런 다른 5개 말고 더 있지만 이런 다른 새우튀김집보다 여기가 특별히 맛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게 말고 이 가게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줄이 이만큼 서 있으면 이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줄을 이만큼 쓰고 있었으면 아마 이어서 이렇게 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줄을 안 서 있었어요. 안 서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었고 여기는 줄을 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줄을 세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알바도 있죠. 두 번째, 뭐 시식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정말 맛있어서 정말 맛집이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줄을 세우는 방법이 이 새우튀김집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새우튀김을 늦게 줘요. 늦게 준다는 거죠. 늦게 줘요. 늦게 주니까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손님이 오면 여기 강원도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내가 새우는 뭐 새벽에 일찍 정성껏 뛰어다가 아침부터 열심히 새우를 튀긴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물건을 천천히 주면서 늦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쓰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이어서 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손님이 많이 서 있으면 빨리빨리 줘요. 근데 손님이 줄면 천천히 줘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말을 많이 하는 거, 고객하고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고객은 단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리뷰, 구매 건수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여기가 많이 파는 곳이구나, 잘 파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5만 건의 리뷰, 13,000건의 구매 건수, 뭐 1,000건, 뭐 7,000건 이런 식의 구매가 일어나면 당연히 여기가 맛있는 곳이구나, 신선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곳이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동적 경험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는 춘천 정통 닭갈비집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위치는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춘천에 있는 게 아니라 파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감동적인 맛이냐 하면 이 춘천 정통 닭갈비집이 파주에 위치해 있는데 파주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거의 북한하고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곳은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아요. 천연 재료를 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가 맛있다. 속이 부대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먹거리 엑스파일. 그래서 자맹을 가서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맛이 있고 정말 화학 조미료를 안 쓰고 잘 된 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도 마찬가지로 딱 자맹해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여기 그다음에 요리사가 여기 그러면 내부 좀 볼 수 있냐. 그리고 봤더니 정말 착한 식당이 맞는 거예요. 착한 식당. 그래서 와 여기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조리도 정말 정성껏 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착한 식당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언제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선물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스태프하고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도 손님이 많아서 방송 나가면 더 많아지면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방송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식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방송은 안 나가고 착한 식당이라고 안 해줘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그 PD 입을 통해서 방송은 안 나갔는데 착한 식당을 거절한 집.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식당을 거절한 집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전국에서 여기를 찾아가서 먹어보고 인증샷 남기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적 경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한 곳을 가서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찾아가서 여기가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가게 옆에도 얻고 옆에도 얻어서 이렇게 손님들이 너무 기다리니까 서비스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감동적 경험의 법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착한 가격이 공유를 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58년 정통의 풀무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재료들을 야채들을 갖다가 놓고 알아서 돈 내고 알아서 거슬러 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손님을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입소문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장수마을이라고 시골에 있는데 장수 꾸러미 밥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야채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렸잖아요. 이렇게 숭숭 뚫렸어요. 이런 것만큼 유기농이라는 거죠. 유기농.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재배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구독제를 해요. 구독. 그래서 뭐 한 달에 5만 원 내면 한 달에 한두 번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물건은 야채죠. 야채나 이런 거는 제철 물건만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요번에 어떤 게 올까? 이렇게 신선한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수 꾸러미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장수마을에서 친환경 채소로 두부 등으로 만든 한 번에 7가지 정도로 1년에 100가지를 배달하는 제철 생산품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가게도 있어요.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실제 구독자가 빠져나가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계란을 파는데 포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무항생제, 무비린내, 무바이러스, 무동물성 지방 해가지고 4가지가 없다. 4가지가 풀이다. 뭐 이렇게 해서 포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계란을 오늘 생산하면 내일 이렇게 새벽에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일반 계란의 한 3배. 이렇게 비싼 거를 팔아도 믿을 수 있으면 구매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맛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댓글 있죠. 댓글. 이런 댓글들도 다 입소문이에요. 다 입소문. 그렇죠? 이런 지방 같은 경우도 이런 입소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입소문. 오프라인에서는 줄을 서는 거고 온라인 상에서는 댓글, 좋은 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소문인데 이 입소문을 어떻게 낼 거냐. 좋은 입소문을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하는 4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적인 법칙, 투쟁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감동적 경험의 법칙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꼭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면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를 하려면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고유한 마스코트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상품과 브랜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에는 상표 출원. 상표 출원은 특허라고 하죠. 특허 비용 얼마 안 들어요. 특허 출원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투철한 장인 정신과 열정과 단합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혼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상품의 특징이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고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성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인들 간의 협력과 화합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단합해서 함께 입소문을 내고 마케팅을 다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상인 또는 상인회, 전통시장, 그리고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